Nope. 크리스마스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해서 올려본다. 시국과 나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날씨는 화창하다. 시국이 이래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나갈 건데 시국이 이런 거다. 밖으로 나가기에 이불이 너무 포근하다. 딱히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도 없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고, 내일 안 되면 곧 연말이니 연말에 만나면 되고, 연말에 안 되면 신년에 만나면 된다. 딱히 오늘 꼭 해야 할 일도 없다.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사러 가면 되고, 내일 청소하면 된다. 그렇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경계 없고 무한한 시간에 자연스레 밤낮은 바뀌게 되고, 늦게 눈 뜨면 절망감이 먼저 나에게 인사를 한다. 해 떨어지면 이유 없이 기분도 떨어지고, 어두워질수록 울적해지니 미리 불을 꺼놓아 몇 시간 후 찾아올 어둠 아래 먼저 깔아놓는다. 내가 궁금해 가까이 사는 친구라도 놀러 올라치면 누가 내 공간에 들어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침해당하는 기분이다. 그렇다고 내가 나가는 것도 별로다. 나중에 만나면 되지 라고 가만히 읊조린다. 자연스레 묻는 안부에 내 상황에 관한 변명을 들어야 할 것 같고, 마주한 사람을 위해서 괜찮아질 거라 나를 위로해주고, 당장은 있지도 않은 계획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침대 안의 공간만큼 내 마음의 공간도 작아진다. 나를 향한 호의마저 불편함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내게 필요한 건 손바닥만한 애정. 웃고 울고 남 구경하고 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지구의 환경 문제도 생각한다. 혼자서 동네 맛집도 가고 아마존 정글도 가고 심지어 먹기까지 한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솔까 내 신경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날이 따뜻해지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지 않을까? 겨울 이불 속에서 봄이 오길 기다린다. 미치겠다, 어떡하니. 남들의 밤시간. 새카맣게 해가 지고 배도슬 고파지면 머리가 지끈해지고 반성의 시간이 찾아온다. 나는 그냥 침대에 기생하는 북박이 옵션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6개월을 누워 지냈으니 이러다 걷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배고프다. 오늘은 어차피 망쳤으니 내일부터 잘해보자. 하지만 혼자 세운 계획은 번번이 묵살되고 내일인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반복을 한다. 반년을 한다. 강제성 없는 삶의 실체가 이렇다. 게으름 매여 됐다. 3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삶을 살고 있는 시골 노총각이 서울에 왔다. 여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돈은 존재한다. 돈을 왜 갖고 가? 실존 그 자체였다. 힘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가 보다. 라면 먹고 싶다. 여자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떤가. 왜 울어? 어떤 것이든 집착은 좋지 않다. 너무 과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두기 정도는 때울 수 있을 것 같다. 배운데 어떡해. 2019년 12월부터 나는 공식적인 백조가 되었고 안보 활동 안 하고 집에 갇힌 생활이 이번엔 반년째.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질 때마다 이랬으니 합치면 몇 년 훌쩍이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내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주 3회든 하루 3시간이든 최저시급이든 나는 일하기를 원했지만 나의 탓인지 번번이 까였고 가게 운영 실패, 소송 실패, 연애 실패로 안 그래도 낮아진 자존감은 지하 13층이 무색하게 더 하락했다. 그렇게 기력이 없어졌고 사회에서의 나를 받아들인 후 낮아진 자존감을 끌어안고 내가 웅크리고 있기에 침대가 가장 안락했고 휴대폰 속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이 공간 안에서는 딱히 누가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10평 남짓의 집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3분의 1만 있어도 되지 싶다. 10년도 이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말이지 10년 후에도 이렇게 있는 나의 모습을 많이 상상했다. 별다른 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안다.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편하다.
내 몸이 원한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고 휴대폰 속에 빠르고 자극적인 것들이 나의 순간들을 충족감으로 채워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반복되는 날들이 쌓여 슬슬 자괴감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있는 시간이면 하고도 남았겠다며 나를 비웃는다. 그리고 나는 그 생각 한 자락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한참을 걸으며 생각해보니 할 수는 있는 것이었다. 나이도, 경력도, 학벌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야, 찌기네. 이거 완전 꿀팁이다. 저 찌기네. 나에게는 남들에겐 없는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나는 유튜브를 끌어안고 지내는 시간들을 하루하루 조금씩 만드는 시간으로 바꿔 나갔다. 그리고 나의 첫 영상을 허접하게 올리게 되었다. 나는 그냥 시작이 반이라는 말만 믿었다. 시작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일단 올리고 봤다. 아무렇게나. 돌이켜보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던 시점은 손바닥만한 폰으로 동기부여 강의를 웹북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세수는 안 해도 옷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갔을 때이다. 강의가 끝나면 바로 다음 영상이 지워버렸으니까.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며 걷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충분한 대화가 끝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단 하루, 이틀이라도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낸다. 그리하여 집구석보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고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어 휴대폰 속, 컴퓨터 속 세상이 아닌 나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계획이나 목표를 하나씩 세워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3일 마트를 가든 빨래방을 가든 아주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밖으로 나가야 한다. 분명 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남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해내고 있을 때 조던 피터슨의 명강의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불 안으로 웅크린 몸과 마음이 먼저 일어나줘야 한다. 방구석에서의 내 머릿속의 이상은 재활용도 되지 않는 그저 쓰레기 조각들, 망상들일 뿐이다. 문을 열고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천근만근 되는 문고리를 들어 올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게 내가 해야 할 하루 중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안다, 힘든 일이라는 거.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생활이 편하고 원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둬야 하는 이유는 진공 포장된 속에서의 시간은 하루 이틀 3일씩 징검다리 건너듯 지나가기 때문이다. 무기력증, 우울증을 이겨내고 극복하려 하기보다 잠시 재워둔다 생각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시작하고 집중하는 반복으로 슬며시 밀어내야 한다. 아씨, 나 씨. 샤크피닝 방식 때문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내 손을 내가 먼저 잡고 일으켜 주어야 한다. 그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익사하는 거죠. 장난 없어. 10분 뛰었는데 10분 동안 5초 뛰고 20초 걷고 5초 뛰고 20초 걷고 와 장난 없어 진짜. 날씨 엄청 추워서 오늘은 장갑도 끼고 나왔어요. 마스크 껴서 더 힘드나?
와, 체력이 엄청 떨어졌네. 내가 걷는 거 뛰는 거는 내가 막 그렇게 못하진 않았는데 지금 집에서 너무 오래 쉬었나봐요. 엄청 힘드네요.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집에 맨날 누워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쉬는 거 하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뭐 일단